많은 어르신들이 잘 모르고 계시거나 알고 있어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사실이 있습니다. 뇌출혈은 단순한 뇌졸중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 안에 갑작스럽게 생기는 균열이며 한 사람의 남은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사건입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평균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가 뇌출혈을 겪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중 절반 가까이는 30일 안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다면 살아남은 분들은 어떨까요? 그 절반은 스스로 걷지도 혼자, 식사도 하지 못하며 온전하게 말을 잇지 못합니다. 독립적으로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누워만 있어야 하는 사람이 되고 가족을 돌보던 사람이 오히려 돌봄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5년 이상 근무하며 수백 건의 사례를 직접 보아온 의사기능의학 전문의 김용태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자기 머릿속에 폭탄의 뇌관을 안고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뇌출혈이란 무엇이고 왜 그렇게 위험한 걸까요? 뇌출혈 세레브랄 헤모락의 일환 뇌 속의 혈관이 터지면서 피가 뇌 조직 안으로 흘러들어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혈액은 뇌세포를 직접 파괴할 뿐만 아니라 두개골 안압력을 급격히 올려 호흡 운동 의식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위를 압박합니다. 불과 30, 50ml 정도의 출혈만으로도 환자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관이 갑자기 터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서서히 진행되는 약화의 결과입니다. 뇌혈관을 약하게 만드는 숨은 원인들, 첫째, 만성 고혈압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혈압이 늘 높게 유지되면 그 압력이 매 순간 뇌혈관 벽을 짓누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 내막이 손상되고 작은 누수들이 생기며 결국 혈관벽은 단단하지만 약해져 쉽게 터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많은 어르신들이 고혈압을 모르고 지내거나 약을 임의로 끊어 혈압이 크게 요동친다는 것입니다. 둘째, 뇌혈관의 동맥경화입니다. 짠 음식, 동물성 지방 위주의 식사 채소 부족으로 혈관벽에 플라크가 쌓입니다. 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져 혈압이 올라갈 때 버티지 못합니다. 마치 안쪽에 찌꺼기가 낀 플라스틱 관처럼 압력이 순간적으로 높아지면 쉽게 터집니다. 셋째, 자연스러운 혈관 노화입니다. 60세가 넘어가면 혈관을 탄력 있게 해주는 성분 엘라스틴 콜라겐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혈관은 점점 딱딱하고 부서지기 쉬워집니다. 특히 뇌 속의 작은 혈관들이 그렇습니다. 이때 몸을 무리하게 쓰거나 감정이 격해지거나 잠을 못 자서 혈압이 살짝만 올라가도 약한 부위가 쉽게 터집니다. 넷째, 외부 요인들입니다. 술은 혈액의 응고 기능을 떨어뜨리고 혈관을 갑자기 확장시킵니다. 담배는 혈관 내막을 손상시키고 혈압을 올립니다. 진한 커피나 오래된 스트레스는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또한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혈관은 회복할 시간이 없어 더 약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걷다가 식사하다가 잠자는 중에도 혈관은 터질 수 있습니다. 피가 뇌 안에 퍼지면서 호흡과 운동을 조절하는 중추를 눌러버립니다. 발병 후 3시간 황금 시간 안에 치료하지 못하면 환자는 평생 의식
의식을 잃거나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뇌출혈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후유증을 남깁니다. 신체적으로는 반신마비, 얼굴마비 말을 온전히 하지 못함, 걷지 못하고 평생 누워 지냄,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로 이어져 가족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면 폐렴, 욕창, 요로 감염 같은 합병증이 잇따라 발생합니다. 정신적으로는 몸의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도 큽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가족에게 짐이 된다는 자책감이 매일 사람을 괴롭힙니다. 많은 환자들이 심한 우울증에 빠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건 그냥 존재일 뿐 삶이 아니오.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남습니다. 응급치료비만 해도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약물, 재활치료, 물리치료가 평생 이어집니다. 어떤 가정은 가족 중 한 명이 직장을 포기하고 간병을 맡아야 합니다. 수입은 줄고 생활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은 사실 뇌출혈은 매우 일찍부터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건강보조제나 비싼 의료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방에서 매일 볼 수 있는 아주 익숙한 음식들만 잘 활용해도 충분합니다. 단지 올바르게 고르고 제대로 섭취하는 방법만 안다면 혈관을 더 튼튼하고 유연하게 혈압을 안정되게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음식이 무엇일까요? 사실 어르신들이 이미 드시고 계시는 것들이지만 아직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만약 올바르게 섭취한다면 그것은 매일 뇌출혈을 막아주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금치는 칼륨, 마그네슘, 철분, 그리고 루테인과 베타카로틴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들은 혈관을 자연스럽게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며 혈관 노화를 막고 혈관 내막을 손상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점은 시금치는 뇌출혈뿐 아니라 뇌경색, 혈관이 막혀 생기는 뇌졸중까지 예방하는 몇 안 되는 채소라는 사실입니다. 혈액을 지나치게 묽게 만들지도 않으면서 모세혈관의 유연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60세 이후 어르신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어르신들은 하루에 익힌 시금치 반 공기 정도 약 80, 100글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시금치를 살짝 데친 후 참기름과 깨소금 다진 마늘을 약간 넣어 무쳐 드시는 것입니다. 비빔밥에 넣어 드시거나 죽과 함께 드시거나 살코기, 소고기와 함께 국으로 끓여 드셔도 좋습니다. 작은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시금치를 생으로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생시금치에 들어있는 옥살산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결석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잘 삶아서 첫 데친 물은 버린 후 드셔야 합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비타민 B아인과 칼륨이 많이 손실되니 조리 시간을 길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어르신들께 특별히 강조해드리고 싶은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비싸거나 귀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모든 한국 가정에 부엌에 항상 있는 식재료 김치에도 볶음 요리에도 국에도 심지어 양념장에도 들어가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단순한 양념이 아닙니다. 한의학에서는 마늘이 매운맛을 가지고 따뜻한 성질이며 약간의 독성이 있지만
동안 열을 내리고 해독하며 살균 작용을 하고 기운이 허할 때,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 복부 팽만종기갈의 폐의 결절을 없애고 부패를 방지한다고 전해집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마늘의 주요 활성 성분인 알리신, 알리친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며 혈전 형성을 막고 특히 혈관 내피세포를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60세 이상이 되면 혈관이 점차 퇴화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혈관의 탄력을 지키는 것은 뇌출혈 예방을 위해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마늘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 일을 도와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늘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높이며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으로 인해 불안정해진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손발이 차고 저린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초 순환을 개선하며 가벼운 한겸 작용을 하여 혈관 주위의 만성염증을 줄여줍니다. 이 만성염증은 결국 동맥경화와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마늘을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하루에 1쪽, 즉 약 35고름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효과를 볼 수 있으면서 위에 부담도 주지 않습니다. 마늘은 으깨거나 얇게 썰어 공기 중에 5, 10분 정도 두어야 알리신 성분이 활성화됩니다. 그 후 조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기 양념으로 사용하거나 채소를 볶을 때 넣거나 집집마다 흔히 먹는 마늘, 장아찌 마늘찌에 담가 드셔도 좋습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생마늘보다는 익힌 마늘을 드시는 것이 속 쓰림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의 생마늘을 드시면 입안이 헐거나 복통 과도한 저혈압이 올 수 있습니다. 항응고제의 아스피린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매일 마늘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는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마늘 작은 한 쪽에 불과하지만 올바르게 섭취한다면 혈압을 지켜주고 혈관을 지켜주며 뇌까지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병사가 됩니다. 밥상에 마늘을 조금 더 얹을 때마다 어르신들의 혈관 벽에는 또 하나의 안전막이 더 씌워지는 셈입니다. 그저 작은 습관일 뿐인데 그 효과는 오래도록 이어집니다. 세 번째 음식은 생선입니다. 하지만 기름지고 값비싼 큰 생선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정식에서 국물 낼 때, 또 학교 급식에서 한 번쯤은 맛보았을 작고 소박하며 보관도 쉬운 멸치입니다. 멸치는 어르신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자연산 오메가3 저장고입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스스로 합성할 수 없는 필수 지방산이지만 뇌졸중 예방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멸치 속 오메가3는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줍니다. 혈관 속에서 은근히 진행되는 염증을 줄여 혈관 파열의 근본 원인을 막습니다.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혈압을 약간 낮추며 혈관 벽의 유연성을 개선합니다. 혈전 생성을 억제하여 뇌경색을 예방하고 고혈압 환자에게는 혈관 파열의 위험까지 줄여줍니다. 멸치는 오메가3뿐 아니라 칼슘, 단백질, 셀레늄, 아연 같은 미량 원소가 풍부하여 혈관을 재생하고 뇌 모세혈관의 강도를 높여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멸치에 들어있는 지방이 불포화 지방이라는 점입니다. 붉은 고기처럼 혈중 지방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간, 신장, 혈관이 점차 약해지는 60세 이후 어르신들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그렇다면 멸치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일주일에 2회 한 번에 20, 30g 작은 접시 한 접시 분량이 적당합니다. 조리 전 미지근한 물에
10분 정도 담가두면 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됩니다. 마른 멸치를 볶아 꿀에 버무리거나 파, 마늘, 고추와 함께 볶아 밥반찬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또는 무와 함께 끓인 멸치국은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숙면에도 도움이 되는 훌륭한 음식입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소금이 많이 들어간 짠 멸치는 오히려 혈압을 높일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첨가물 없는 자연 건조 멸치를 고르고 냉장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풍 가우트이 있으신 분들은 퓨린 함량이 높기 때문에 일주일에 1, 2회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멸치는 아주 작은 생선이지만 꾸준히 드신다면 매일 혈관 속을 깨끗이 청소해 주어 혈류가 막힘없이 흐르게 하고 혈관 벽을 튼튼히 지켜줍니다. 마늘처럼 멸치 또한 조용히 혈관을 지켜주는 수호자입니다. 저녁 식탁에 따끈한 멸치국 한 그릇,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뇌를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 지켜주는 천연의 약이 됩니다. 네 번째 음식은 부드럽고 속을 편안하게 하며 특별히 까다롭지 않은 음식입니다. 그러나 이 음식은 혈관벽의 균형을 지켜주고 어르신들의 몸을 온화하고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은 바로 두부입니다. 현대의학에서 두부는 깨끗하고 소화가 잘 되는 식물성 단백질의 공급원이며 특히 동물성 기름처럼 나쁜 콜레스테롤을 만들지 않습니다. 소화대사가 약해지는 60세 이후에는 두부가 부담 없이 단백질을 공급해주는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두부가 뇌출혈 예방 식품으로 꼽히는 이유는 바로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이소플라보네 때문입니다. 이소플라본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혈관의 탄력을 개선하여 가벼운 동맥 경화가 있는 경우에도 도움을 줍니다. 폐경 이후의 호르몬 균형을 맞추어 주는데 이는 혈압과 혈관 탄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항산화 및 가벼운 한겸 작용으로 혈관 내피를 만성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게다가 두부에는 칼슘, 마그네슘, 아연,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자연스럽게 혈압을 낮추고 뇌 속의 작은 혈관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두부는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하루에 작은 한모 약 80, 100g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 끼 또는 두 끼로 나누어 드시면 좋습니다. 조리법은 찌거나 국에 넣거나 간장 참기름으로 가볍게 조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튀김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된장찌개에 두부죽 달걀찜에 두부를 넣어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안합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순두부는 소화가 더 잘 되어 위가 약하시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너무 짠 음식과 함께 먹으면 두부의 혈압 강화 효과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부전 등 신장이 심하게 안 좋으신 분들은 두부가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하얗고 부드러운 두부 한 모,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뇌혈관을 지켜주는 든든한 성벽이 되어줍니다. 근육을 살려주고 혈압이 갑자기 치솟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많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르게 적당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매일 늙어가는 혈관을 차분히 달래는데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께 꼭 기억해 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음식이 있습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식탁 위에 매일 올라오는 것들 한 조각 김치 한 그릇 된장찌개 혹은 향기로운 버섯 볶음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발효식품과 버섯, 김치, 된장, 버섯입니다. 왜 이 음식들이 뇌출혈과 관련이 있을까요? 어르신들께서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뇌혈관과 장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를 뇌장, 축, brain-gut axis
부릅니다. 장 속 미생물이 건강하면 혈압을 조절하고 전신 염증을 줄이며 작은 혈관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김치, 단순한 국민 반찬이 아닙니다. 김치에는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산균 락토바칠루스 플란타룸이 들어있어 장내 미생물을 개선하고 비타민 B군, 특히 B6와 B9의 흡수를 높여줍니다. 이 두 가지 비타민은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추어 혈관 손상을 줄이는 데 꼭 필요합니다. 된장, 전통 발효 콩으로 만든 한국의 대표 음식.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할 뿐 아니라 발효 과정에서 분해된 작은 펩타이드들이 혈압을 낮추고 혈관 내피 염증을 줄이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한국의 한 대학 연구에서는 된장찌개를 주 3회 섭취한 어르신들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5,8%는 낮아진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버섯, 속이 편하고 칼로리가 낮지만 혈관 면역을 높이고 염증을 줄여주는 베타글루칸이 풍부합니다. 또한 버섯에는 셀레늄, 칼륨, 천연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뇌 속 작은 혈관을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중화해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김치 하루에 1큰술 정도 소금기가 적고 덜 매운 김치 또는 직접 담근 저나트륨 김치를 선택하세요. 된장찌개 주 2, 3회 두부, 애호박 버섯을 넣어 담백하게 끓여 드시면 좋습니다. 버섯 주 3회 한 번에 50, 70g 정도.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을 특히 권장합니다.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김치와 된장의 염분 섭취를 줄이셔야 합니다. 너무 짜거나 매운 시판 김치는 오히려 혈압을 올릴 수 있으니 피하셔야 합니다. 위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익힌 버섯을 드시고 생으로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삭한 김치 한 조각, 뜨끈한 된장찌개 한 그릇, 부드럽게 볶은 버섯 몇 점. 이 소박한 음식들이 몸속에서 조용히 일하는 장인처럼 염증을 줄이고 장을 보호하며 혈관에 필요한 영양소 흡수를 도와줍니다. 천천히 씹고 올바르게 고른다면 어르신들은 이미 뇌혈관을 지켜주는 건강한 미생물의 방어막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우리는 함께 5가지 익숙한 음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시금치, 마늘, 멸치, 두부, 그리고 김치, 된장 같은 발효 음식과 버섯입니다. 이것들은 결코 값비싼 음식이 아닙니다. 모두 우리 부엌에 늘 있는 재료들입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드신다면 이 음식들은 뇌혈관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어 뇌출혈의 위험을 줄이고 어르신들께서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자유롭게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제가 25년 넘게 의료 현장에서 일하며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약은 이미 발병한 뇌졸중을 치료할 수는 있지만 식습관만이 그 뇌졸중을 처음부터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아주 간단하게 시작해 보십시오. 한 그릇에 시금치국 작은 마늘 한 쪽, 조금의 멸치 두부 한 모, 그리고 짠맛을 줄인 김치 한 숟갈. 아주 작아 보이지만 매일 쌓이고 쌓이면 어르신들의 건강한 미래를 바꾸게 됩니다. 저 김용태 박사는 어르신들께서 언제나 맑은 정신, 따뜻한 마음, 그리고 건강한 뇌를 지니시어 평안한 노후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저녁 식사부터 시작해 보십시오.